내 며느리는 외국 남자와 바람났습니다. 그녀가 말끝을 맺었을 때 나는 수첩을 덮지 않았다. 기록보다 먼저 다가온 건 묘한 이질감이었다. 의심의 정황은 분명했다. 호텔, 외국인 남자, 술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친밀감. 하지만 무언가가 이상했다. 그녀의 말은 치밀했고 너무나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증거를 쌓아온 사람처럼. 그런데 단 하나 감정이 없었다. 흔히 불륜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얼굴엔 분노나 혼란이 뒤섞여 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누군가를 유죄로 정해두고 그저 그 증거를 내 손에 쥐어주기 위해 온 사람 같았다. 그 순간 나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이 사건은 시작부터 무언가 잘못돼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오늘 이 여인이 내 사무실 문을 연 순간부터 나는 단순한 외도 추적이 아닌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삼켜버릴 진실의 한 조각을 마주하게 되었음을. 인천의 바람은 그날따라 살을 내는 듯 차가웠다. 사무실 창문은 바람에 맞춰 미세하게 떨렸고 나는 묵은 사건 파일을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다. 노크 소리도 없이 들어온 건 회색빛 코트를 깔끔히 여민 중년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눈길을 피하지 않았고 고개를 낮추지도 않았다. 굳게 담은 입술, 거세게 조여진 턱선. 눈가에는 오랜 피로와 침묵 끝에 겨우 참아온 분노가 고여 있었다. 여기 탐정사무소 맞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검은 가죽 장갑을 벗으며 숨을 한 번 깊이 내쉬었다. 며느리가 외간 남자랑 바람이 난 것 같아요. 놀라울 만큼 담담한 목소리였다. 불어 감정을 죽인 것인지 아니면 이미 이 말을 마음속에서 수천 번 되뇌었던 건지 알 수 없었다. 며칠 전이에요. 제 친구가 마리나 팰리스 호텔바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대요. 제 며느리가 어떤 외국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고 둘이 꽤 가까워 보였다고 하더군요. 나는 수첩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드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 아내는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라고 했어요. 일 때문에 만났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치과 원장이 외국 남자랑 술을 마시며 무슨 일 얘기를 한다는 건지. 그녀는 웃지도 흥분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점점 더 매서워졌고 목소리는 냉정하게 내려앉았다. 솔직히 말하면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괜찮은 집안 처녀들은 다 놔두고 빈손으로 들어온 애 하나 데려다가 원장님 사모님 소리나 듣고 사는 거 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허리를 세우고 다시 말했다. 그런데 이제 외국 남자까지 만나고 다닌다니 그게 무슨 꼴이에요. 아들이 너무 감싸줘요. 아무리 말려도 안 듣고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사실이 뭔지 반드시 밝혀주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 하나하나를 메모했다. 겉으로는 단순한 시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단순한 불만 이상의 것이 있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누가 봐도 단정한 부부. 유난히 젠틀한 남편, 싹싹하고 단정한 며느리.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겉이 완벽한 만큼 안은 오래된 상처가 골마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번 건은 좀 다를지도 모르겠군. 오후 해가 기울 무렵 진료 종료 시간이 가까워질 즈음이었다. 다인치과 유리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양인의 날카로운 이목구비, 흐트러짐 없는 수트, 그리고 주위를 신경 쓰지 않는 여유로운 발걸음. 그는 아무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왔고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은 건 나경이었다. 왔어요, 막심? 말끝에 맴도는 그 반가움은 익숙함을 넘어선 뭔가를 품고 있었다. 그들은 인사도 짧게 끝내고 곧바로 진료실 안으로 사라졌다. 밖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어떤 표정들이 스쳤는지 알 길이 없었다. 다만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문이 열렸고 그제야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놀랍게도 그 뒤를 따라 나온 건 남편 현석이었다.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몇 마디를 주고받았고 막심은 한 손을 들어 여유롭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병원을 나섰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 셋의 관계는 과연 단순한 업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곁에서 봐도 그 거리감은 너무 가까웠고 표정은 지나치게 편안했다. 다음 날 더욱 선명한 단서가 눈앞에 드러났다. 점심도 채 되지 않은 시각, 나경은 진료 중 간판을 내건 채 병원을 빠져나왔다. 우리는 일정 거리를 두고 그녀를 추적했고 그녀가 들어선 곳은 시내 중심부 고급 호텔, 마리나 팰리스였다.
로비에 들어선 나경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 쪽으로 향했다. 그곳엔 이미 막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룸은 예약됐어? 나경이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 스위트룸으로 했지? 둘 사이엔 거리감도 조심스러움도 없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익숙함이 묻어 있었고 말끝마다 가벼운 웃음이 스며들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외국인 남성 3명이 바 안으로 들어왔다. 나경은 자연스럽게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다. 오셨어요? 안쪽으로 가요. 5사람은 무리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스위트룸이 위치한 24층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수첩에 짧게 적었다. 병원 행정 책임자, 외국 남성 넷과 함께 호텔 스위트룸 이동. 업무일까, 사생활일까. 약 40분 뒤 문이 열리고 나경이 혼자 나왔다. 겉보기엔 평온한 얼굴이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엔 옅은 긴장이 맴돌았다. 나는 몇 장의 사진을 더 남긴 뒤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내 머릿속은 복잡한 그림들로 어지러웠다. 이건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확신이 어깨를 눌렀다. 막심이라는 남자, 외국인 동료들, 호텔, 스위트룸. 그리고 이 모든 걸 남편 현석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 확실한 결론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료 수집을 더 이어가기로 했다. 그때부터 이 사건은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미궁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오 여사에게 사진과 영상을 전달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확 식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넘기다 마지막 한 장 앞에서 멈췄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눈은 얼어붙은 채였다. 호텔방에 저렇게 같이 들어갔다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의 분노는 칼날처럼 예리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만의 만남이 반복적으로 포착된 건 분명합니다. 그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이게 불륜이 아니면 뭐예요? 우리 집안 이름을 이렇게 짓밟는 게 불륜이 아니면 대체 뭡니까? 그녀의 말은 그대로 며느리를 향한 칼날처럼 날아갔다. 내가 어디서 감히 그런 짓을 해? 빈 손으로 들어와선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더니 이제는 호텔을 드나드는 여자가 됐다고? 현석이 다급히 그녀를 말리려 다가갔지만 오 여사는 그의 손길을 단호하게 뿌리쳤다. 우리 병원이 어떤 병원인데 내가 그렇게 경솔하게 굴면 그게 다 누구 책임이 되는 줄 알아? 외국 남자들이랑 그것도 스위트룸에서 만나? 너 제정신이야? 나경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죄의식이 아니라 억울함과 진이 빠진 피로에 가까웠다. 눈을 피한 채 움켜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 한켠이 묘하게 흔들렸다. 이건 단순한 불륜 의혹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무언가가 터져나오고 있는 현장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덮어두었던 감정의 지층이 이제야 터져나오는 듯했다.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깨며 나경이 숨을 깊게 들이신 뒤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엔 억울함과 함께 오래도록 더 씌워진 상처가 엉켜 있었다. 막심은 병원 파트너예요. 해외 환자 유치를 돕는 의료 관광 브로커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감정을 누른 채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요즘 병원 사정이 어떤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적자가 쌓이고 대출 갚는 것도 버겁고 그런 상황에서 막심은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스위트룸이요? 거기서 회의도 하고 환자 맞이도 해야 했어요. 병원 안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으니까요. 현석도 거들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막심 덕분에 외국인 환자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병원 매출 대부분이 그쪽에서 나올 정도예요. 하지만 오 여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칼에 말을 잘랐다. 그래서 호텔까지 데려가?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게 내가 말하는 비즈니스야? 그 말에 나경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결혼 전에 아이 가졌었잖아요. 그때 어머니는 그걸 핑계 삼아 저를 얼마나 몰아붙이셨는지 아세요? 유산했을 때도 제 잘못이라고 말하셨죠. 그 이후로 6해를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공간 전체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현석도 말이 없었고 오 여사 역시 순간 당황한 듯 미동도 없었다. 저는 병원을 살리려고 애썼어요. 가족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지만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숨통이 트이려는 순간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이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했고 지금 이 순간이 한 사람의 마지막 경계선이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그날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묻어둔 오해와 폭력, 침묵의 무게는 한 사람을 서서히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며칠 뒤 현석이 다시 사무실을 찾았다. 그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목소리는 마치 갈라진 유리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아내가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도 안 돼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 하나를 보여줬다. 거기엔 단 한 줄. 짧지만 너무도 무거운 문장이 있었다. 나 이제 지쳤어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재산은 반반으로 나눠줘요.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 가족의 균열이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서 더 깊고 날카로운 곳으로 들어섰음을 직감했다. 현석은 애써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엄마가 계속해서 아내를 몰아붙였어요. 결혼 초 유산했던 일까지 꺼내들며 그게 아내에게는 정말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오 여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를 세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봐라.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던 거야. 다 계획하고 들어온 거라고. 하지만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였다. 며느리가 사라진 이후 병원은 눈에 띄게 흔들렸다. 전화벨은 울리는데 응대는 없고 접수 창구는 텅 비어 있었으며 예약 목록은 취소 알림으로 가득했다. 외국인 환자들의 일정은 일방적으로 무산됐고 직원들조차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었다. 불안한 표정의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김 실장님 전화도 안 받아요. 시스템 비밀번호도 그분이 다 관리하셨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의뢰인은 무표정하게 통장을 확인하다가 다음 순간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았다. 영원이야. 대출금, 장비 잔금, 관리비까지 전부 빠져나갔어.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통장 병원 살리려고 남겨둔 거였는데 왜 그랬을까? 왜? 나는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가정의 균열이나 감정의 충돌 따위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이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파국의 서막이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그녀의 실종은 단순한 도피가 아닌 말없이 견디던 수년의 침묵이 결국 터져 나온 외침이었다. 아내가 사라진 지 일주일째 되는 날, 현석은 결국 사무실을 다시 찾아왔다. 눈밑이 깊게 꺼진 얼굴,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손은 뭔가를 움켜쥐듯 떨리고 있었다. 제발 아내를 찾아주세요. 그는 거의 간청하듯 말했다. 나는 곧장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공기처럼 사라진 상태였다. 병원도, 친구도, 친척도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긴 흔적조차 치밀하게 지워져 있었다.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부부의 집으로 향했다. 뒤엉킨 서류 더미 사이에서 나는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과태료 고지서. 주소란에 찍혀있던 도시 이름은 부산이었다. 나는 곧장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인께서 부산에 계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부산으로 향했고 주차 위반 고지서에 기재된 주소 근처를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한 골목 어귀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걸어 나오는 걸 목격했다. 현석은 숨을 삼키며 속삭였다. 맞아, 나경이야.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옆엔 막심이 있었다. 둘은 말없이 소형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현석은 점점 숨이 가빠졌고 눈동자는 흔들렸다. 결국 주먹을 꽉 쥐며 으르렁이듯 말했다. 저 자식 때문에 이혼하자고 한 거였어? 우리는 문 앞에 멈춰 섰고 그는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리자 마주한 광경은 예상보다 훨씬 조용했다. 테이블 위엔 와인잔 2개, 나란히 놓인 스마트폰 그리고 한 장의 서류. 이혼 서류. 현석은 거의 숨을 잊은 사람처럼 속삭였다. 그 순간 나경이 돌아봤고 막심도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짧고 무거운 정적. 그 다음엔 감정이 넘쳐흐르기 시작했다. 나 정말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럼 왜 도망쳤어? 왜 그 많은 돈까지 다 들고 갔냐고? 나경은 벽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다. 그 집에서 난 항상 죄인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금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외도도 아니었다. 한 여자가 수년간 외면당한 채 눌려온 감정을 마침내 터뜨린 순간이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다. 현석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나경은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렇게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마치 고요한 수면 위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다. 그리고 현석의 눈빛이 그제야 무너졌다. 테이블 위에 와인잔, 이혼 서류, 막심의 존재. 그 모든 게 한순간에 그를 집어삼켰다. 이 자식 때문에 나한테 이혼하자는 거였어?
현석의 외침에 나경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엔 놀람보다 체념이 가득했다. 오빠 그게 아니야.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난 당신과의 결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택이었다고 믿었어. 하지만 그 집안에서 난 단 한 번도 당당하지 못했어. 항상 잘못한 사람 취급받았고 그녀는 말없이 눈가를 훔쳤다. 어머님은 모든 걸 통제했어요. 언제 밥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지까지. 그리고 당신은 그걸 늘 못 본 척했죠. 당신이 날 지켜주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무너지는 일인지 아세요? 현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다. 그 순간만큼은 그조차도 스스로 죄인 같아 보였다. 그들의 대화는 내게 분명하게 전해졌다. 지금 이 순간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다. 수년 동안 가라앉아 있던 상처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나경은 마치 스스로를 납득시키려는 듯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견디려고 했던 거예요. 병원 어렵다고 할 때 내가 앞장섰고 환자 일정부터 마케팅까지 다 내가 했죠. 막심은 그런 와중에 처음으로 제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었어요. 그게 다예요. 정말로. 그 이상은 없어요. 그냥 숨 좀 쉬고 싶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그 고백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자신조차 용납하기 어려운 선택에 대한 마지막 정직한 말처럼 느껴졌다. 잠시의 정적을 뚫고 현석이 막심에게 물었다. 당신 나경 씨와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막심은 피식 웃으며 어깨를 으쓱였다. 결혼? 내가요?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비꼬듯 말했다. 혹시 그녀가 나랑 결혼하고 싶대요? 난 그냥 같이 지내는 거죠. 편하잖아요. 방도 구해줬고 돈도 좀 도와줬고 뭐 나쁠 게 있나요? 그 말에 현석의 얼굴은 굳어졌고 나경은 입술을 질끈 깨물며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럼 지금까지 말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꼭 모아진 채 차마 시선을 들지 못했다. 막심은 한숨을 쉬듯 냉소적으로 답했다.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당신도 날 이용한 거잖아요. 외로우니까, 필요하니까. 현석은 참지 못하고 단호히 나섰다. 됐어요. 그만하세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 나가주세요. 막심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결혼이든 사랑이든 결국 착각이 문제죠. 그 착각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생겼네.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현석은 조용히 나경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옆에 앉았다. 잠시 망설이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외롭고 힘들어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는 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나는 늘 엄마의 말에 순응했고 그게 가장 덜 피곤한 길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시간 동안 혼자 싸우고 있었던 거였네요. 나경은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속삭였다.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는 건 너무 염치 없지 않아요? 현석은 고개를 저으며 진심을 담아 답했다. 아니에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내 곁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며칠 뒤 나경은 조용히 병원으로 돌아왔다. 기척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를 현석이 가장 먼저 알아봤다. 대기실 끝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다가온 그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사람처럼 속삭였다. 왔구나,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동작 안에 오랜 피로와 조심스러운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병원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공간을 가로질렀다. 그래, 이게 내가 고른 길이냐? 오 여사였다. 그녀의 시선은 곧장 나경을 향했고 손가락은 혐오 섞인 분노를 향해 뻗어 있었다.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을 그 외국 남자한테 갖다 바쳤다는 얘기 들었어. 5억 원이래. 그런데도 염치도 없이 여기에 다시 들어와? 나경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이번엔 뒷걸음치지 않았다. 그 일 저도 감당하고 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오 여사는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 그런 몸으로 뭘 감당해? 넌 애초부터 그런 애였잖아. 들어올 때부터 다 계획돼 있었던 거야. 그 순간 현석이 크게 외쳤다. 그만하세요. 오 여사는 놀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다. 현석은 천천히 나경 앞으로 걸어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뭘 잃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을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아요. 정적. 공기조차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엄마가 나가주세요. 그 말은 선언이었다. 6해 동안 삼켜왔던 감정.
무관심으로 방관했던 죄책감, 이제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는 결심이 담긴 선언. 그날 이후 현석과 나경은 분가를 선택했다. 좁지만 따뜻한 곳. 나경은 그 공간을 처음으로 집이라 느낄 수 있었다. 현석은 주방에서 물을 따르다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날 이후 둘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을 다시 엮어가기 시작했다. 같이 장을 보고 병원 일정을 맞추고 무엇보다 서로의 말을 들으려 했었다. 같은 공간에서 마음이 가장 멀었던 두 사람이 비로소 진짜 서로의 옆자리에 앉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상처가 금세 아물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모든 시작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걸. 서툴고 느려도 끝까지 함께 가는 길이 더 중요하다는 걸. 사건을 지켜본 탐정으로서 나는 그들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들이 당연시된다. 하지만 그 당연함은 때론 침묵의 벽이 되고 무심한 눈길 하나가 쌓이고 쌓여 결국 신뢰를 무너뜨린다. 사랑이란 감정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작은 대화, 조용한 배려, 그리고 진심 어린 공감. 그게 매일같이 반복되어야만 가능하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다. 오래 묵은 무관심과 미로운 말들이 쌓인 결과일 뿐.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은 결국 진심 어린 대화라는 걸. 결국 이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견딜 수 없는 상처가 되는지를 보여줬어요. 말하지 못한 감정, 외면당한 고통, 그리고 오랫동안 쌓여온 침묵은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려. 나경은 죄인이 아니었고 현석은 방관자였으며 오 여사는 상처받은 채 방어하는 사람이었죠.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보지 못한 순간부터 비극은 시작된 거였죠.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닿지 않고 침묵은 때로 그 어떤 폭력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결국 관계는 이해받고 싶다는 외침에 얼마나 귀 기울이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그걸 놓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 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